얘들아 안녕. 이번 시간에는 13번부터 16번까지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4개의 숫자 1, 2, 3, 4가 각각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의 카드를 뽑아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15번째로 큰 자연수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다 얘들아. 그치?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일단 문제를 이해하면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카드 3장을 뽑아서 그리고 큰 자연수 15번째로 큰 자연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카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뭐겠습니까? 432가 제일 크겠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수는 뭘까요? 이렇게 해서 15번째 찾을래요? 여기서는 그걸 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큰 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로 큰 수는 뭐겠습니까? 431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건데요. 뭘 이용해서 찾을 거냐면, 자, 이 문제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문제를 여기서 보면 지금 숫자 카드를 뽑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순서도 중요하다.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순열을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큰 수를 일단 당연히 100의 자리가 4일 겁니다. 그럼 100의 자리가 4인 수는 몇 개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100의 자리가 4로 정해지면 10의 자리와 1의 자리만 뽑으면 되는데요. 1, 2, 3, 4 카드 중에서 4카드를 썼으니까 남은 3개 카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 그죠? 그건 뭡니까?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3P 2가지가 있겠죠. 즉 3 곱하기 2, 6가지가 나올 겁니다. 즉 100의 자리가 4인 수는 6가지란 말이죠. 자, 그 다음으로 100의 자리가 4, 그 다음 100의 자리가 3인 수를 골라야겠죠. 100의 자리가 3인 수는 역시 3카드는 썼고요. 남은 1, 2, 4, 3카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3P이죠. 역시 6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100의 자리가 4, 3인 경우를 다 합치면 12가지라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린 15번째로 큰 수를 찾고 싶기 때문에 이 다음 수는 100의 자리가 뭐가 오겠습니까? 2가 오겠죠. 자, 그러면 2가 옵니다. 100의 자리가 2가 되면서 이제 13번째로 큰 숫자를 찾아볼게요. 그럼 뭐죠? 2, 4, 3이 13번째 숫자겠죠. 그 다음 14번째로 큰 수는 뭘까요? 2, 4, 3. 그 다음에는 2, 4, 1이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째로 큰 수는 뭐가 될까요? 4로 하는 거는 10의 자리가 4인 건 끝났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10의 자리가 3이 되는 수 2, 3으로 시작하는데 제일 큰 수는 2, 3, 4겠죠. 따라서 15번째 수는 뭐다? 234구나. 따라서 정답은 234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문제는 몇 번째로 큰 수를 구하라는 거는 제일 큰 자릿수의 숫자가 큰 것부터 몇 개가 되는지 확인을 하고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3개의 평행선과 가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4개의 세로 쪽 4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 평행선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라 하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 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렇게 생긴 애도 평행사변형이고요. 요렇게 생긴 이것도 다 평행사변형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지금 7개의 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했는데요. 평행사변형이 하나로 결정이 되려고 하면 당연히 두 쌍의 대변이 결정돼야 됩니다. 즉 가로 2개가 결정되고 이런 식으로 세로선 2개가 결정이 된다면 평행사변형이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로 2개를 선택하고 세로의 2개를 선택을 하면 평행사변형 하나가 결정된단 말이죠. 즉 가로 3개 선 중에서 2개를 뽑는 방법. 얘들아, 이거는
얘랑 얘랑 뽑는 거랑 이거 뽑는 거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그냥 뽑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조합을 활용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로선은 3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고요. 즉 3C2가 되는 거죠. 가로선은 세로선은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C2 동시에 골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만큼 평행사변형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C2는 뭐랑 같나요? 3C1이랑 같죠? 4C2는 4C2 그대로 됐고요. 자, 그럼 3C2는 3C1이니까 그냥 3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4C2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약분하면 6이 되네요. 그래서 3 곱하기 6이 돼서 3, 6, 18. 정답은 18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남자 3명과 여자 4명, 총 7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려고 합니다. 빈자리가 다음 그림과 같이 8자리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8자리 중에서 한 자리 비고요. 7명이 앉게 됩니다. 자, 이때 남자 3명이 앞줄 또는 뒷줄에 모두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이웃하는 문제는 뭡니까? 이 남자 3명은 항상 같이 붙어서 앉게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앞줄이 되든지 뒷줄이 되든지 앞줄 또는 뒷줄이라 했으니까 앞뒤 상관없이 어디든 모여 앉기만 앉으면 됩니다. 남자 3명이. 자, 단 남자 3명 사이에 빈자리가 없게 앉는다. 빈자리 없이 그냥 3명을 따닥따닥 붙여서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앞줄에 남학생 3명이 이웃해서 앉는 경우는요.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앉을 수도 있고 2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죠? 자, 그러면 앞줄에 앉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남학생이 이렇게 앞줄에 3명 앉는 경우는 요렇게 1가지, 요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남학생 3명은 이웃해서 한 번에 앉았지만 남자 3명이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 있다. 그죠? 그 3명 자리 바꿔 앉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입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맞습니까? 3P3 순열인 거죠.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바로 뭡니까? 남자가 앞줄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남자가 만약에 뭐 요렇게 앉았다 칩시다. 그럼 남은 자리가 이 5자리가 됐고요. 만약에 요렇게 앉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남은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개. 어쨌든 요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5자리가 남게 됩니다. 이 5자리에 이제 여자 4명을 앉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자리 중에서 4명이 앉으면 된다고요.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바로 여자 4명이 앉게 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으므로 5P4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남학생이 앉게 되는 경우의 수와 여학생이 앉게 되는 경우의 수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맞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즉, 이 경우의 수는 남학생 3명이 앞줄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를 3명이 이웃해서 앞줄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뒷줄에도 남학생이 뭐 요렇게 3명 이웃하게 앉을 수도 있고 요렇게 이웃하게 앉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뒷줄에 앉는 경우도 앞줄에 앉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쵸? 따라서 앞줄에 앉게 되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3팩토리얼 곱하기 5P4에다가요. 뒷줄도 또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얘 똑같은 상황의 경우의 수가 한 번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이제 계산할게요. 2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입니다. 그러면 12가 되고요. 5P4는요. 5P4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따라서 20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 120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0이고요. 여기다가 다시 2를 곱하면 됩니다. 5P4가 120입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정답은 2880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 L과 M 위에 점이 각각 지금 5개, 4개가 있습니다. 직선 L 위의 점과 M 위의 양끝점으로 하는 두 개의 선분을 긋습니다. 그때 두 선분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지금 L 위에 점 2개가 있고요. M 위에 점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끝점으로 있다고 하면 자, L과 M에 이렇게 양끝점이 되게 하게 선분을 그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요렇게 그었다라고 한다면 만나지 않죠. 즉, 두 점이 요렇게 결정이 됐을 때 만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 위에 두 점, M 위에 두 점을 각각 선택했을 때 두 선분이 만나게 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두 점이 결정되면 각각 두 점이 결정되면 만나는 점은 한 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분이 만나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고 요 점과 요 점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요렇게 X자로 만나는 요 한 경우밖에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L 위의 점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이것도 순서 상관없죠. 따라서 조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2개를 고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고배 법칙을 적용하면 이 경우의 수만큼 선분이 만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면 5C2는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누고요. 4 곱하기 2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눠서 곱하면 되겠죠. 약분하면 10이고요. 약분하면 6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뿅!